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7번째 시간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해 볼까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 수학 개념 정리, 1단원 개념 정리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까지 배우면 1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교과서 20쪽, 21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 가분수 나누기 분수,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몫을 구해볼 거예요. 배우는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풀이 과정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교과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넓이가 2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일단 체크해둬야 되고요. 세로가 7분의 5m일 때 가로를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넓이 제시되어 있고 세로의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두 가지 힌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힌트로 무엇을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떤 상황인가요? 직사각형의 세로 넓이를 알고 있을 때, 그렇죠. 세로 2번 힌트와 넓이 1번 힌트를 알고 있을 때 가로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넓이와 가로의 길이를 줬으니까 딱 눈치껏 이걸로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자, 넓이 구하는 식이 뭘까요? 직사각형의 넓이.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힌트는 넓이와 세로의 길이에요. 자, 넓이 알고 있고 세로의 길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는 가로의 길이만 몰라요. 그럼 가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넓이를 세로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가로를. 자, 가로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넓이를 세로로 나누면 넓이 2제곱미터를 7분의 5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가로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누기 7분의 5를 앞에 배웠던 방법대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통분하는 방법,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죠. 근데 그림을 그려서 구합니다. 선생님 같으면 이걸 절반으로 쪼개서 여기 넓이 1제곱미터, 1제곱미터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쓸 것도 같아요. 그리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한다. 이건 지난 시간 6번째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가로는 2와 5분의 4m입니다. 라는 걸 구할 수는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눗셈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산식을 쓰면 되는데 검산식은 나누는 수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죠? 그렇죠. 나온 몫을 곱해보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나누는 수는 세로의 길이였고요. 몫은 가로가 되겠네요. 세로랑 가로랑 곱해서 나누어지는 수 넓이. 그러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까 나온 가로가 2와 5분의 4였고요. 2와 5분의 4였고요.
가로의 길이가 7분의 5였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2, 5, 10이니까 14, 5분의 14 곱하기 7분의 5니까 약분될 수 있는 거 7, 14, 2, 1로 바뀌고요. 5, 5, 1, 1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러면 분자가 곧 답이 되니까 넓이가 2제곱미터로 제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한 것과 여기 나온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방금 전 1번 문제에서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을 했다면 여기서는 분수 나누기 분수인데 나누어지는 수의 분수가 가분수예요. 자, 이 친구가 가분수예요. 가분수의 나눗셈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다른 두 분수 나누기 분수를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분모가 다를 때는 이걸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분모를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통분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통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또 계산하였습니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각각 서로 다른 풀이 방식을 보여줬는데요.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여기 4랑 7을 각각 28과 28로 바꾸었네요. 4가 28이 되려면 4, 7에 28이니까 곱하기 7. 근데 분모에만 7을 곱하면 불공평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7. 5, 7에 35. 7이 28이 됐으니까 곱하기 4. 5도 곱하기 4를 해줬더니 20이 나왔네요. 28, 28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들끼리만 나누어도 된다 라고 일단은 시작할 쯤에 배웠죠. 35 나누기 20과 같으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가게 돼서 약분이 될 수 있는 건 약분을 해줍니다. 5로 약분이 되겠네요. 5, 4, 20, 5, 7에 35 해서 4분의 7. 4분의 7이라는 가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네모가 큰 걸 보니까 대분수로 고치라는 것 같아요. 1과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여자친구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꿔서 풀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뒤에 있는 나누는 수는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라 해가지고 5, 7 약분이 될 수 있는 거 5, 5, 1, 1 사라지고 더 이상 약분될 수 게 없으니까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 4분의 3이라는 똑같은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풀이 방법은 달랐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결과값은 1과 4분의 3으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와 지의 계산 과정을 비교해보고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계산 방법을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칠 줄 안다면 지의 방법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중기의 방법이 조금 더 편하다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한 방법대로 풀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과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2번 문제에서는 나누어지는 수가 가분수였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나누어지는 수가 대분수네요.
자, 대분수 나누기 분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1학기 때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1학기 때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있을 때는 대분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는지 떠올리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같게 해서 계산을 해보래요. 이런 풀이 과정을 만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과 2분의 1을 일단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어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누기 4분의 3, 나누기 4분의 3 그대로 써주고요. 분모가 같게 만들라 했으니까 2를 4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얘가 4로 변하려면 곱하기 2. 근데 얘만 해주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4, 7, 2, 14 해서 분모가 같게 만들어졌습니다. 분모가 이렇게 같을 때는 분모를 생각하지 않고 분자들끼리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14 나누기 3, 14 나누기 3 그대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가서 3분의 14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가분수가 대분수로 4와 3분의 2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를 같게 하는 방법이 아닌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요. 뒤에 나누는 수는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네모분의 세모가 세모분의 네모로. 그래서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고요. 이제 여기서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4분의 3을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약분될 수 있는 거 약분을 해서 4와 3분의 2라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 나눗셈을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과정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건 통분했고 두 번째 거는 곱셈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키워드, 대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가장 큰 문제풀이의 키워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들이 4개가 있는데 이걸 풀어보면서 이번 차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에 2개는 우리 통분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아래 2개는 분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4문제 다 분수의 곱으로 풀어도 되고 통분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분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분모가 일단 달라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볼게요. 2와 3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6으로 바뀌니까 여기 각각 3, 3 곱하면 21 나누기 6, 3이 6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 2 얘는 4로 변하게 되네요. 자, 분모가 이렇게 똑같으면 분자들끼리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죠. 21 나누기 4.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나는 가분수가 보기 싫다, 대분수로 나타내고 싶다 하면 5와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가분수 나누기 분수네요. 분모가 달라서 분모를 똑같이 통분해 줄게요. 5와 6의 최소 공배수는 30입니다. 5에다가 6을 곱해주면 30이 되니까 는 30 분모에 6 곱했으니까 분자에다 6 8, 6에 48 나누기 6이 30이 되려면 곱하기 5 30분의 5, 5, 25
분모가 같아졌습니다. 분자들만 생각할게요. 48 나누기 25. 자,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갑니다. 약분이 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으니까 대분수로 바꾸고 끝내볼게요. 1과 25분의 23. 맞죠?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통분으로 풀어봤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분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아래는 대분수예요.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가분수로 고치라 그랬죠. 자, 1과 4분의 1은 4분의 5로 바뀌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뒤에 있는 나누는 수의 분수는 뒤집어서, 분자는 분모로, 분모는 분자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약분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마땅히 없네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12분의 2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분수로 나타내보면 2와 1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제, 얘도 대분수 가분수로 고쳐볼게요. 5분의 12. 나누기는 곱셈으로, 뒤에 있는 나누는 수는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서 4분의 7이 되겠죠. 약분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네요. 4 하나, 12, 3. 약분이 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해주면 5, 1은 5, 3, 7에 21. 그래서 5분의 21을 대분수로 고치면 4와 5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번째 차시 분수 나누기 분수 오늘 다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별로 어렵지 않는 단원이 될 겁니다. 풀이 과정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가장 편한 것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 한번 열심히 풀고 자신이 얼마나 맞았는지 정답지 확인해 보면서 채점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